안녕하세요. 소액의 달인 수달스탁입니다. 2021년 10월 7일 오전장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자, 편안밤 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9월부터 뭐 좀 너무 바빠져서 뜨문뜨문 이렇게 오전장 미리 보기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좀 업로드 드리는 빈도가 너무 낮아져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심심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아침을 시작해 볼게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업로드를 할 내용이 딱히 없기도 했어요. 소통방 통해서는 이제 어차피 편하게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증시가 최악이었습니다. 그죠? 네. 8월달 낙폭 정말 무서웠었는데 이번 이제 9월 중순 넘어서부터 시작된 낙폭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어졌던 이 낙폭은 정말 무서웠어요. 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특히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마지노선을 깨트리는 이런 흐름이 나왔었는데 플러스 1%까지 아침에 반등을 했다가 이게 마이너스 3%가 장중에 4% 이상 내려 꽂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공포감이 더 극대화되기도 했고요. 코스피도 내리 꽂는 속도나 각도가 정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한국장 뭐 뿐만 아니고 해외장도 분위기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소통방이나 트레이딩룸에는 한번 다 정리해드렸었지만 지금 시장에 악재가 너무 많습니다. 네, 헝다 이슈 가장 이제 중심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더해지고 미국의 디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 자금 이탈되고 증시에 좋을 수 있는 게 요소가 보이질 않는 뭐 중간중간에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과 뭐 이제 수출 부분 흑자에서 뭐 거의 역대 최대치 근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네, 실적 이슈로도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를 이길 수는 없죠. 네, 결국은 이제 반전에 대해서 제값을 찾아가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고점 구간에서 오랫동안 놀던 증시다 보니까 조정 구간에 접어드니까 정말 무서운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많이 늘리시는 게 좋다라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이런 장을 맞으니까 어질어질하네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은 현금화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더라도 다 빼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가지고 있는 녀석들이 아주 그냥 썩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만약에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 현금을 만들어놨던 비중으로 차후에 이제 물타기를 진행을 해서 평단 관리에 들어가고 반등 장세를 맞았을 때 여기서 이제 잘 탈출을 한다던가 아니면 다시 수익을 보게 된다던가 이제 이런 전략을 세우려면 언제쯤 내가 다시 자산을 투입하는 시기로 접어들까를 가늠해봐야 되는데 일단 그걸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은 아닙니다. 네, 오늘 사실 좀 반등이 강하게 올 수 있는 장이라고 고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오늘 하루의 반등으로 그칠지 아닐지 너무 불명확합니다. 왜냐면 지금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반등을 하더라도 1% 이상 반등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1% 반등하는 구간에서 내가 단타로 그냥 먹고 나오는 구간이라면 대형주 아무거나 잡아서 오늘 이제 반등 구간을 잘 받아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내가 스윙으로 가지고 가던 물량을 더 보태서 평단 관리를 했다라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는 최근에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아마 회복되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그래도 일주일 이상 이어지는 랠리가 나와줘야 내게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일주일 이상 상승 랠리가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결론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현금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대응하기가 힘든 장이니까 일단은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좀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오늘 그래도 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같이 좀 정리될 건데 일단 시장 상황은 단기 반등을 하더라도 단타로서 조금 이제 아무래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반등폭이 클 수 있겠죠. 반등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그런 구간을 단타로서 구간 공략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물타기로서 내 자산을 추가적으로 원래 있던 종목들의 평단 관리에 들어간다라는 건 지양하시기를 거듭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시장 상황 이렇게 다 펄었는데 오늘 뭐가 괜찮냐라는 부분은 이제 뉴스를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잠재적인 리스크도 다 깔려 있지만 일단은 이런 내용이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국가 디폴트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의회에서 법령을 이제 수정을 하는 게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게 당쟁이 워낙 이제 심각하죠. 네, 정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풀어 나갈 거다라는 거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과정에 진통을 겪는 부분에서 증시가
오락가락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에는 충분히 큰 이슈죠. 네, 그래서 아무튼 최근에 이제 리스크로 작용했던 부분에서는 이제 디폴트를 모면할 수 있는 이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이제 의회에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부분이 좀 수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디폴트는 모면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청신호로 다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인플레이션 너무 심합니다. 네, 증시가 그냥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뉴스가 너무 많아서 다 안 좋으니까 뭐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유가 너무 많았는데, 그중 큰 역할을 하나 하고 있었던 게 가스를 비롯한 이제 원유, 이런 이제 원자재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각했던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가장 근원물 WTI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불을 이제 넘보다가 지금 이제 살짝 이제 소폭 밀려 내려가고 있고, 이런 가스 같은 경우에도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던 게 이제 한풀 꺾일 수 있는 이런 뉴스가 나와줬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원자재 안정성을 잡아주게 되느냐,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도 청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시장의 투자 심리를 다시금 되살리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들 이렇게 있다. 근데 잠재적으로 너무 큰 악재 이슈가 하나 깔려 있죠. 네, 다들 뉴스 요즘에 너무 많이 보셨습니다. 자, 중국의 GDP의 무려 4분의 1을 차지한 중국이라는 G2 국가라고 부르죠. 네, 미국만큼이나 해서 이제 뭐 2강으로 했을 때 전 세계 미국과 중국 이제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중 이제 이 2강의 하나인 중국의 무려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업입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업계 2위에 해당하는 이제 헝다그룹이 이번에 이제 디폴트 사태에 빠지게 되면서 홍콩 증시에서 이제 거래 정지가 됐고요. 이자를 지난달 말까지 이자 지급기일에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파산으로 가게 되느냐는 10월 중순을 넘어서 한 10월 20일 전후 정도가 이제 될 거예요. 이제 그쯤 됐을 때까지도 이 돈을 이자를 지급을 하지 못한다, 아니면 이제 채권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어느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진짜 파산으로 가게 되는데, 아마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그런 사태까지는 가지 않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슈입니다. 네, 중국의 GDP 4분의 1을 차지하는 분야에서 업계 2위의 기업이 파산을 한다라는 것은 줄도산을 의미를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실물 경제에도 너무 크게 엮여있기 때문에 뭐 기업 하나 망해서 근로자들이 10,000명, 20,000명이 실직했다, 이 정도의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파급력이 너무 큰 부분이 부동산 이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2008년에 겪었던 전 세계의 끔찍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네, 끔찍한 폭락장도 결국 부동산에서 온 거였죠. 네,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큰 리스크예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간과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위험 부분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이상 언제든 급락장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헝다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국 부동산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도 얼어붙고, 그리고 시각도 좀 더 보수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투자를 유치를 연달아서 못 이끌어내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채권 이자를 내지 못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아마 뉴스 많이 보셔서 이름이 특이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화양연. 한국에서는 이게 폭언인데, 그죠? 네, 회사 이름이 화양연입니다. 네, 화양연 그룹도 채권 이자를 못 내서 이 친구들도 지금 디폴트 위기에 빠졌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의 이 부동산 시장이 꺾인다라고 한다면 중국에 돌고 있는 이 수많은 자금들의 근간이 되는 한 축이 무너진다는 거라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위험하구나 생각에 깔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좀 단기적으로 지수가 좋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요즘 원달러 환율 정말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정도 또 가파르게 더 오르면 1,200원 다시 뚫고 올라가겠다, 큰일 났다, 지금 이러고 있었었는데 정부가 개입을 하죠. 네, 생각해보면 앞쪽에 이런 이제 원자재라던가 아니면 이제 디폴트라던가 전부 다 정부들이 개입을 합니다. 네, 큰 이제 증시라든가 투자 시장이 뭐 증시가 대표적으로 보여주긴 하지만 투자 시장 전체 시장을 흔들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정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이제 외국한 평형기금 채권이라고 하는데, 이제 외평채를 이제 발행을 해가지고 좀 정부가 요즘에 이제
무식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환율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분위기를 잡는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좋은 여건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급이 다시 돌아오고 투자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발행을 완료지었다. 1조 5천억대 규모를.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치솟던 환율을 조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완전한 안전한계를 한 번에 내려주지 못해요. 네,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전하게 조금은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는 상승폭을 조금은 멈춰줄 수 있는 이제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과 주요 뉴스들도 챙겨봤는데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결국 처음 말씀드린 내용으로 돌아오죠. 네, 단기적으로는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오기 좋은 환경인 건 맞아요. 해외장도 미국장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 아마 다들 잠들기 전에 열어보고는 눈물을 지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네, 또 나스닥이 1%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젯밤에. 네, 그래서 이거 정말 답이 없겠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국장의 오후장에서 굉장히 강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꽉꽉 채워서 거래량도 동반이 돼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최근에는 반등 장세를 만들 때도 거래량이 너무 작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의미 있는 거래량이 동반이 돼서 그래도 좀 반등세를 만들기 좋은 환경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단기적이라는 거.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큰 이런 이슈도 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일단 우리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금요일까지 오게 되면 또 연휴죠. 네, 토일 월 연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최대한 안전한 매매를 지향하셔서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저희 수다스탁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